되겠죠?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 방법들을 다시 한번 좀 총정리를 해볼 필요가 조금 있기는 하겠죠. 인수분해 앞에서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그냥 이 목록으로 목차로 한번 써볼게요. 1번. 내가 나눠준 특강 프린트 종이로 나눠준 거 두 번째 인수분해 정리 몇 가지가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그것보다 꼼꼼하게 한 번만 더 완벽하게 정리를 해볼게. 너희들이 배우는 인수분해 모든 것이에요, 사실상. 여기에서 첫 번째는 뭐 기본 공식입니다. 항상 뭐 공식은 책에 나와 있는 거 너무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공식으로 암기해두자, 이런 얘기죠. 구구단을 우리가 왜 외워놓고 있지? 여기서 내가 9 곱하기 8 했을 때 72가 바로 튀어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없단 말이야. 너무 자주 쓰는 숫자의 계산이다 보니까, 자연수의 곱셈이다 보니까 그 정도는 그냥 머릿속에서 9 곱하기 8을 9를 8번 더해가지고 72를 내기보다는 그냥 9, 8에 72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해야 시간적으로도 효율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런 내용인 거죠. 이 공식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가 뭐 인수분해뿐만 아니라 앞에 곱셈 공식 같은 것도 다 공식이잖아. x 플러스 y의 제곱, x 더하기 y. 우리가 전개라는 걸 경우의 수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전개를 못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못할까봐 외우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x제곱 더하기 2x y 더하기 y제곱이다라는 건 너무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속도적인 면을 위해서 외워놓자라고 하는 거야. 기본 공식은 그 계산 구조를 바탕으로 이 계산 구조에 집중해서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구조입니다, 구조. 이 구조를 외우라는 게 무슨 말인지도 귀에 들어가야 돼. 너희들이 x 더하기 y의 제곱을 공부를 했으면 이 x 대신에 뭐 2a가 들어가고 y 대신에 마이너스 3b가 들어가서 2a 마이너스 3b의 제곱을 해봐라 라고 해도 빠르게 전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인수분해 공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산 구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라. 그 다음에 첫 번째랑 같이 써볼게요. 공통인수입니다. 공통인수. 공통인수인 거지. 그래서 공통인수의 뭐 대표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형태는, 우리 공통인수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로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적혀 있죠. MA 더하기 MB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덧셈 뺄셈으로 구분되는 각각의 항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인수다. 그래서 여기에 M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M을 끄집어내어서 묶어주면, 내가 방금 뭐라고 했죠? 묶어준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공통적인 M을 끄집어내는 순간 인수분해가 그냥 완료가 되어버리는 거지, 1차적으로. 물론 여기 뒷부분이 또다시 인수분해가 더 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이 덧셈이나 뺄셈으로 되어 있는 거를 무언가 어떤 식들의 곱셈으로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순간 인수분해가 종료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M 같은 거는 공통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얘랑 비교할 때 우리가 위에 어떤 다른 비교 내용,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시험에도 나왔던 거,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뭐 3에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우리 x제곱 더하기 2x가 반복되니까 저놈을 한 몸으로 보자. 그래서 뭐 치환이라는 걸 써가지고 뭐 t로 보든 아니면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냥 한 몸으로 생각을 하든 얘를 한 몸으로 보는 건데, 이때 x제곱 더하기 x는 뭐라고 부르지? 이건 공통인수라고 부르지 않고 공통부분이라고 부르죠. 공통부분. 얘는 얘로 묶어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아니야. 여기 뒤에 여기에는 x제곱 더하기 2x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항에 다 들어가 있으면 얘로 묶어냈을 때 인수분해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여기에 이 M 같은 건 공통인수라고 부르는 거고, 이 위에 거는 얘 자체로 묶어낼 수는 없지만 어떤 큼직한 덩어리들이 반복되는 게 관찰이 되니까 걔를 간단한 문자로 잠깐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저 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그때 이 반복되는 부분을 공통인수는 아니고 공통부분이다 이렇게 부르죠. 공통부분과 인수는 좀 차이점이 있긴 한데 뭐 이거 가지고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용어 정리를 확실히 해줄 필요는 있어요. 공통인수입니다.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가장 제일 기본이 되는 건 기본 공식, 계산의 구조를 판단을 하고 아니면
공통 인수가 있나 없나를 보는 게 가장 첫 번째 스텝이야. 어떤 우리가 문자나 숫자로 되어 있는 식을 볼 때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단한 것부터 좀 써볼게요. 얘는 우리가 계속 2차 방정식, 2차 함수 할 때도 계속 했던 거 2차식이죠.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은 반드시 인수분해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크로스입니다. 크로스. 아니면 뭐 어거지로 인수분해하는 거 있지.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근 두 개 구한 다음에 우리 인수정리를 통해서 인수정리 하나 더 써볼까? 여기도 인수정리로 강제로 인수분해하는 것도 있죠. 인수정리를 통해서. 그래서 크로스 인수분해 다들 머릿속에 이거는 알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에는 뭘 정리할까? 여기 사실 1번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기본이다 해서 1번은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부터 저걸 2, 3, 4, 5는 여기 얘 생각하고 안 되면 3번 하고 이런 얘기는 아니야. 그냥 2번부터는 순서의 의미는 없고 그냥 내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 뿐이에요. 3번은 이것도 가끔 나오는 거죠. 한 4개. 한 4개짜리.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배웠던 얘기고 고등학교 때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한 4개짜리. 우리가 공통인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둘로 적당히 찢어가지고 관찰을 한다. 아니면 어떤 합차의 형태를 유도하기 위해서 3 플러스 1로 찢어서 분석을 한다. 3개 하나. 이게 여기에 3개가 무언가의 어떤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이 나머지 하나가 빼기 무언가의 제곱 역할을 하면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런 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 뭐 예시 간단한 거 하나 써보면 이런 거죠. x제곱 더하기 2xy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z의 제곱. 아주 쉬운 예시를 써놓은 겁니다. 이게 순서가 섞여가지고 잘 안 보이게끔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3개, 1개 또는 2개, 2개를 묶어서 항이 4개인데 기본 공식도 아니고 공통 인수도 안 보이고 특별히 보이는 방법이 없다면 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토대로 2개, 2개 묶어보거나 3개, 1개를 묶어봤을 때 공통 인수가 보이거나 합차꼴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죠. 여기 앞에 3개가 x 플러스 y의 제곱, 뒤에 게 빼기 z의 제곱, 그리고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합차는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중학교 때 좀 자주 나왔던 거고 고등학교 때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가끔 나와요. 그 다음에 4번. 요것도 잠깐만 총괄 이번에 나왔나? 인수분해 문제가 바로 4개 플러스 알파 홀. 요것도 이게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의 유형으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지. 얘도 적당히 2개를 묶어서 공통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통 부분을 만드시고 치환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한다. 공통 부분을 만든다. 이런 내용들을 배웠고요. 이미 이번 시험에도 어딘가에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5번 가볼게요. 자, 5번은 우리 신호등이 사실 맨 마지막에 나와서 여기다가 한 번만 써놓기는 하는데 이거는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일단 그냥 교과 외라고 써볼게. 근데 원래 이걸 얘기를 안 했는데 초음보 프린트에 나와 있어가지고 한 번만 그냥 써놓고 정리만 할게요. 얘는 가운데항 적절히 분리하는 형태. 이거죠. 아무것도 걸리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도 올 수가 있는 건데 얘는 교과 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서 거의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다행히 이번 시험에도 심지어 초음보조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그 프린트에 이걸 왜 넣어놨지 싶기는 한데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얘 예시도 그냥 우리 초음보에 나왔던 예시 그대로 써볼게. 이거 n의 배제곱 더하기 2n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n 제곱 마이너스 6n
x 얼마였지? 잠깐만. 뭐 아무거나 써보자. 뭐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런 형태.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지고 뭔가 인수분해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뭔가 적절하게 찢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만약에 이 5번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 앞에 차수가 높은 부분이 결국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첫 번째 스타트 아이디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n의 4제곱 더하기 2n의 세제곱에 더하기 n제곱까지만 있으면 우리가 n제곱으로 묶었을 때 1, 2, 1 즉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완전 제곱식의 개수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가 나머지 부분이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여기가 또 n제곱 더하기 n으로 묶여지는 거고 플러스 9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제 여기도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여기도 n제곱 더하기 n이 나와가지고 이게 결국에 n제곱 더하기 n 자체의 완전 제곱식이니까 우리 이 n제곱 더하기 n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9 뭐 그런 꼴이 나와서 t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다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올 수 있죠.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높아지면 한번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받았습니다. 안 나올 건데 그래도 한 번만 나왔으니까 한 번만 언급을 하자. 마지막 6번 이제 또 이도저도 다 안 된다. 근데 문자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차수가 가장 높은 낮은 놈으로 정리할까? 높은 놈으로 정리할까? 낮은 놈 차수가 가장 낮은 놈 기준 내림차순 정리한다. 인 거죠? 문자가 뭐 2개 이상 나오는데 앞에서 보이는 게 없어요. 물론 보이는 게 있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못 봤을 수도 있어.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 때 괜찮아. 정리해보면 이 앞에 어떤 방법들이 보이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여기는 뭐 2번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4번, 5번이 안 된다. 6번으로 되면 3번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1번 이외의 내용들은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 인수분해 수업할 때도 여러 번 했던 내용입니다. 차수가 가장 낮은 놈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차수가 낮을수록 인수분해하는 게 쉽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낮은 놈이다. 높은 놈이 아니라 제일 낮은 놈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해서 가장 차수가 낮은 식을 만들어 가라. 그 다음에 7번.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다시 특수한 것들 쭉쭉쭉 나오는 거죠. 우리 요번에 모든 학교에서 다 나왔죠. 보기차식, 초응고, 청라고, 대인고 다 나왔죠. 해운고도 나왔고 보기차식은 항상 나오죠. 그래서 너희들이 차수가 다 짝수만 있을 때 근데 이 초응고의 앞에 부분 8번인가 7번에서 보기차식이 하나 나왔는데 보기차식이라는 걸 못 보고 다 그냥 뭐 어떤 두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했는데 이거 내가 풀이 과정들을 보니까 이게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랑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막 이렇게 모델링 한 다음에 이거 곱해가지고 a, b, c, d 가지고 개수 비교하고 있고 막 이렇게 푼 친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보기차식이다라는 걸 알았으면은 9x제곱을 더한 다음에 9x제곱을 빼가지고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문제였는데 어떤 긴장감 속에서 보기차식이라는 거를 캐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보기차식은 중간고사 때는 인수분해 문제로 나왔지만 기말고사 때는 보기차 방정식으로 나오는 거지. 또다시 등호만 다뤄주면 이게 다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니까 보기차식은 계속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차식에서 우리 또 여기서 좀 정리를 조금만 더 해볼 건데 보기차식은 얘는 일단 인수분해 되는 방법은 결국에는 2차식이라고 보고 크로스죠. 우리가 아이디어 자체가 뭐 어떤 x에 대한 4차식이 나왔을 때 x제곱을 t라고 생각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이렇게 t로 바꿔서 풀어도 되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 거고 이런 아이디어 하에 그럼 이게 2차식으로 바뀌는 거니까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더하고 빼기다 라고 했어요. 더하고 빼기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고요. 더하고 빼기, 어떤 걸 먼저 더하고 빼는가는 항상 무언가를 더해서 완전 제곱식의 그 개수 조합이 맞춰지게끔 그렇게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도로 빼주면 그 뒤에 빼는 것 또한 무언가의 제곱이 되면서 얘는 결국에 마지막에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는 이 더하고 빼기를 통해서 합차 공식의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기차 식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기차 방정식을 이따가 또 정리할 건데 여기는 인수분해 방법만 정리하는 거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할게. 그 다음에 우리 8번도 나는 중간고사 때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가르치기는 했는데 얘는 그래도 기말고사 때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상반식이에요, 상반식. 이것도 프린트에다가 정리를 해줬고 빠르게 인수분해하는 어떤 요령적인 방법도 정리해줬죠. 이게 뭐지? 상반식이 뭘 얘기하는 거지? 개수가 대칭인 식을 상반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 상반된다라는 게 대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상반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기말고사 범위를 준비하면서 요것도 수업을 조금 할까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지만 거의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적어만 놓으세요. 이 준상반식이라는 거는 개수가 대칭까지는 아니고 부호만 좀 다른 경우가 조금 있는 거. 예를 들면 하나만 써보면 이 상반식 같은 거는 x의 세제곱 3차만 써볼게요.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어떤 가운데 딱 나눠봤을 때 3, 3, 1, 1 대칭 구조를 갖고 있다. 이걸 상반식이라고 하는 거고 이 준상반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이죠.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자리끼리 대칭되는 자리끼리 대칭성을 갖고 있는 자리끼리 숫자의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좀 반대인 경우가 있는 경우 이런 걸 준상반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는영 달아서 상반 방정식을 공부를 할 거고 여기에다가 는영 달아서 준상반 방정식도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에도 나오는데 어쨌든 결론은 다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를 해야 얘네들이 근을 어떤 걸 가지는지 분석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상반식하고 준상반식 같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좀 정리를 해놓고 이제 책을 한번 조금 보자, 얘들아. 할 수 있는 거 다 했나? 잠깐만. 이걸 빼먹었네. 마지막에 적었을 때 제일 9번. 어차피 넘버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인수정리. 한 문자에 대한 어떤 고차식이 나온다.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들 집어넣어서 0 되는 걸 찾으면 만약에 1 넣었을 때 0 된다? 그럼 얘는 x-1을 인수로 갖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요거 얘기할 때 너희들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자세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 개수합, 교대합. 그죠? 개수합, 교대합 가장 먼저 체크하시고 개수합이 0이 되면 x-1을 인수로 갖고 있는 거구나. 교대합이 0이 되면 x 플러스 1을 갖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1이나 마이너스 1 같은 건 넣어보지 않아도 그 개수들을 가지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그 다음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거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것들 순차적으로 절대값이 작은 것부터 집어넣는 게 편하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나온 모든 문제들을 봤을 때 제일 악랄하게 나왔던 게 플러스 6을 집어넣어야지 0이 되는 거 6까지 가야지 확인이 되는 것들이 한 번 나오긴 했는데 이걸 제외하고는 거의 다 플러스 마이너스 4 정도 이내에서 다 끊기기는 해요. 4를 넘어가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고 그렇지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염두는 해주시고 최고차항 개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들이
후보가 된다. 그런 얘기죠. 이제 다 정리한 것 같아요. 164페이지부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쭉 읽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3차랑 4차만 나와 있는데요. 3차든 4차든 5차든 6차든 7차든 우리가 밑에 써있는 거 봅시다.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라고 하고 2번 내용 네모칸 보시면 인수분해한 후라고 나와 있고 기존에 나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밑줄이 다 쳐져 있겠지만 네모 2번에 거기 첫 번째 줄에도 이미 교육과정의 취지가 다 적혀 있어요.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 즉 고차 방정식을 풀 때는 px를 뭐 한 후라고 나왔지? 인수분해 한 후. 아니 대놓고 인수분해가 된다고 알려주고 있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가르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인수분해, 무조건 인수분해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인수분해할까 이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 마치 그 음수의 제곱근 할 때도 내가 어떤 생각 갖고 있어야 했지? 반드시 예외 케이스가 나오니까 예외 케이스가 있을까가 아니라 어디 있을까를 꼼꼼하게 따지라고 얘기했었던 거 그런 얘기죠. 그래서 1번, 2번 내용 다 알고 있고 인수분해가 되면 뭐 각각 어딘가 하나 적어도 하는 0이다라는 걸로부터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 내용은 인수분해를 하면 왜 좋은가 이런 내용을 이제 이해를 시켜주려고 적어놓은 거지. A, B, C가 0이면 A는 0 또는 B는 0 또는 C는 0 이런 구체적인 값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낼 수가 있다. 여기다가도 한번 적어볼게. 이 내용인 거야. 인수분해를 왜 하냐? 우리가 x, y가 3이다. 이건 인수분해 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한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했을 때, 즉 는 0을 만들어놨을 때 이 넘기면 x, y 마이너스 3은 0이기 때문에 이건 인수분해가 된 형태가 아닌 거지. 그럼 이런 형태가 인수분해가 안 된 형태의 방정식의 형태인 거고 뭐 x, y는 0. 이거는 한쪽으로 정리한 다음에 곱셈으로만 표현했기 때문에 이건 인수분해가 된 형태지. 여기 위쪽에서는 내가 죽었다 깨나도 정보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곱이 3이다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이렇게 만들어진 조합은 무수히 많지. 그리고 얘를 조금 유식하게 뭐라고 부르지?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부정방정식. 이 미지수의 개수가 등호, 관계식의 개수보다 많아서 해가 무한개가 나오는 이 조합은 한 개, 두 개 이렇게 카운트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서 셀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x에 대한 정보 얻어낼 수 있는 게 없고요. y에 대한 정보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는형으로 정리해놓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고 만약에 해냈다면 예식은 x가 0이거나 또는 둘 중에 어딘지 또는 둘 다 0인지 아직 그건 모르겠지만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다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어쨌든 일부분 뽑아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분석이 편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 인수정리를 이용한 3차, 4차 또 내가 여기 9번에 적어놓은 거고 우리 중간고사 범위 때부터 공부해놨던 거니까 새로 배우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야. 후보들은 결국에는 최고차항계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집어넣으면서 하는데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기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되어 있겠죠. 계수와 교대학은 먼저 체크하는 겁니다. 그거는 고3 때까지 계속 간직해야 될 기본적인 태도다. 다음에 165페이지 보시면 공통부분이 있다. 공통부분이 있다. 예시로 적어놓은 거 아까 여기 요거 있네요. 공통부분. 여기도 따로 한번 써놓기는 했다. 그것도 너희들 적어라. 거기다 같이 적어보자. 네, 이거 차이 난다고 해놓고 공통부분도 안 적었으니까 공통부분도 그냥 1번에다가 같이 적어놓읍시다. 공통부분도. 공통인수랑 공통부분. 얘는 우리가 어떤 그 반복되는 거대한 덩어리를 시환이라는 걸 통해서 아니면 마음의 눈으로 한 몸으로 바라보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공통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시환을 한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공통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라는 말에 이 매몰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공통부분이 있으면 걔를 한 몸으로 보고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풀어나가자. 그 다음에 2번, 네모 2번이 우리가 배우는 몇 번에 적어놨을까? 여기 7번에 있는 보기차 식인데 는 0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기차 방정식인 거죠. 우리는 보기차 방정식 중에서도 몇 차만 배워? 4차만 배워요. 4차만. 딱 지금 이렇게 된 게 x의 4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는 0 이 꼴밖에 안 배워요. 차수가 다 짝수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을 보기차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4차만 배우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보기차 4차 방정식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보기차 4차 방정식을 배우는 거고요. 걔는 x제곱을 어떤 한 문자로 봤을 때 결국엔 이게 2차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크로스 인수분해가 될 수 있고 크로스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더하고 빼기를 통해서 이 합차 형태를 만들어준다. 얘도 그냥 인수분해 때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66페이지 가서요. 이제 근의 조건이 주어진 3차 방식의 비정계수 구하기. 요것도 우리 처음 정규 수업 할 때, 두 번째 할 때도 항상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미리 얘기할게요. 요거는 모든 학교 한 문제 100% 나옵니다. 한 문제 100% 출제가 돼요. 고차 방정식이 시험 범위로 들어간 학교는 이 3차 방정식에서 중근 관련된 내용, 이게 100% 출제가 되는 거죠. 이거 정리 다 했을 거니까 한번 지우고 자세히 한번 얘기를 또 해보자, 얘들아. 여기다가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책에 있는 것들은 너희들이 잘 읽어볼 건데 우리 여기서 용어 정리를 좀 하자. 용어 정리. 우리 중근이다. 어떤 N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는다 해서 중근이 무슨 말이지? 중복된 근이에요. 중복된 근. 그래서 중복된다, 겹친다라는 건 당연히 대상이 2개 이상이어야 겹친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2번 이상 중복된 근을 중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근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얘는 이제 이중근이 있는 거고 이중근은 정확하게 2번이 겹쳤다라는 얘기고요. 3중근 얘는 정확하게 3번이 겹쳤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게 더 넓은 의미의 단어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근은 2번 이상 겹친 상황을 포괄적으로 중근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딱 2개가 겹쳤냐 3개가 겹쳤냐 이걸 얘기해주고 싶으면 앞에다가 그 횟수에 대한 숫자를 붙여줘야 돼.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런 거는 얘는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는 0 달아서 우리가 방정식을 분석한다고 해보면 얘는 1이 2번이 겹치는 거죠. x-1이라는 인수가 2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풀어서 볼게. x-1에다가 x-1 이게 0인 거니까 지금 이쪽 인수 때문에 1 나오고 여기 때문에 1이 나오는데 그 1은 눈으로 보기에 똑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1이 2번 나와요? 안 하고 그냥 1 한 번만 적고 표현을 할 때 중근이라고 하는 거지. 중근. 근데 어차피 2차 방정식은 해의 개수가 맥시멈 몇 개야? 맥시멈 2개예요. n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맥시멈 n개이기 때문에 여기 이것도 적어볼까요? 노란색으로 적어볼까? 우리 여기서 n차 방정식 해의 개수 얘는 최대 max라고 할게요. n개입니다. n개 이 n개가 다 서로 다른 값으로 구별이 되면 그냥 n개로 표현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지금처럼 최대 2개인데 이 2개를 써놓고 보니까 1이랑 1이어서 구분이 안 되는 숫자야. 그러면 1개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물론 근의 그 풀 센텐스의 이름은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몇 개냐라고 개수를 얘기할 때는 구분이 되는 게 몇 개냐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중근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개수로는 1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개. 그래서 얘는 1개다. 1, 1개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문장으로 할 때는 중근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 여기는 2차 방정식은 어차피 맥시멈 2개고 겹쳐봤자 딱 2개밖에 안 되니까 이 1이라는 건 중근이라고 해도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중근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얘는 지금 두 번이 겹쳐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중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용어의 구분을 좀 잘 해야 돼요. 얘가 더 넓은 의미의 단어인 거고요. 정확하게 몇 번이 겹쳤냐까지 표현을 해주려면 앞에 숫자까지 달아줘야 된다. 이중근 두 번이 겹쳤어요. 세 번이 겹쳤어요. 그럼 문제에서 얘가 이중근을 갖는다라고 나오는 문제랑 어떤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나오는 문제랑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이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면 정확하게 딱 두 개가 두 번이 하나의 숫자가 두 번이 겹치는 상황만 얘기하는 거고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두 번이 겹치는 거, 세 번이 겹치는 거, 네 번이 겹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보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깔고 가면서 우리가 개수는 맥시멈 n개고요. 얘는 구별되는 각각을 한 개로 인정하는 거니까 개수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나중에 이제 4번의 중요한 내용이 이제 3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는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미리 인수분해를 그냥 써볼게요. x 쉬운 예시를 써볼게. 예시. 거기 책에도 어차피 개념 나와 있으니까 나는 예시를 그냥 이렇게만 써볼게.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3차 방정식이 있어요. 3차 방정식. 그치? 근데 얘가 중근을 갖는다. 너희들이 이 예시 하나만 딱 정확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이거에 살짝 변형된 문제건 뭐건 간에 다 완벽하게 풀어낼 수가 있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중근을 갖는다인데 나와 있는 방정식의 차수가 3차야. 3차. 그러면 해의 개수는 최대 3개예요. 3개가 다 구별되는 값으로 나오면 3개까지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셋 중에 뭔가 2개나 3개가 같은 숫자로 겹치면은 개수를 얘기할 땐 더 줄어들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중근을 가지면 그러면 그럼 맥시멈 3개인 거니까 2번이 겹칠 수도 있고 3개가 다 겹칠 수도 있고 가능성은 2중근, 3중근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또 있겠지. 그런 것들을 모두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앞에 인수 때문에 1이라는 건 하나의 해로 결정이 되어버렸어. 여기에 이쪽이 0이 되게끔 하는 거에서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겠죠?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지금 현재 상태는 3개의 근이 1 알파 베타인데 이게 진짜 3개인지 2개인지 하나인지는 모르는 거지. 여기서 중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가능성은 이렇게 되겠네. 첫 번째 가능성은 자 이렇게 두 개가 겹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겹치면, 이렇게 두 개가 겹치면 얘네들이 이중근이 돼버리는 거야. 이 알파랑 베타랑 같은 값을 가지면서 이중근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에 이중근이 아니라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이 알파, 베타가 같으면서 1, 2랑까지도 같아져도 상관이 있어? 없어? 있을까? 없을까?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중근을 갖는 경우면 이 알파랑 베타가 같으면서 1이랑은 달라야 되나 같아야 되나 상관이 없나? 상관이 없지. 만약에 알파 베타랑 같으면서 1이랑은 이렇게 찢어진다면 여기에서 이중근이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중근을 갖는 경우가 되는 거고 만약에 1까지도 같아지면 이건 3중근이니까 그것도 중근을 갖는 경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기다 케이스 써보면 얘는 첫 번째 케이스가 알파랑 베타랑 같은데 1이랑은 구별이 돼. 이것도 있을 거고 알파랑 베타랑 같은데 심지어 1이랑까지도 같아. 얘는 2중근이고 얘는 3중근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건 다 중근을 갖는 경우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상 1과 같은지 다른지는 굳이 판단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는 알파랑 베타랑 같은 경우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알파랑 베타랑 같으려면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뒤쪽에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걸 어떤 조건으로 익혀보면 뭐 쓰면 되지? 한 별씩 쓰면 되겠죠? 완전 제곱식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한 별씩 이 D는
내가 쓴 거 가지고 해볼게요. 그냥 a의 제곱 마이너스 4b 얘가 0이 된다는 이 조건만 만족시키면 첫 번째 경우에서 중근을 갖는 경우 조건이 충족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케이스 그쵸? 얘네들은 다른데 이 1이랑 알파랑 같거나 그러니까 알파가 1이거나 베타가 1이거나 결국엔 그건 무슨 말이야? 이 1이라는 게 이 뒤쪽의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뒤쪽의 방정식의 해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알파와 베타와 1의 관계를 써보면 1이랑 알파랑 같고 물론 베타랑 같은지 다른지는 또다시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서도 했었지만 여기서도 베타까지 같으면 그냥 3중근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이거지. 아니면 또는 1이랑 베타랑 같은가. 결국에는 지금 얘만 충족이 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뒤쪽에다가 1을 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하면 된다. 따라서 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의 해가 이렇게 쓰죠. 1이 x는 1, 2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의 해이면 된다라는 거니까 우리 1 더하기 a 플러스 b가 0이 되게끔만 만족시켜주면 이것 때문에 무조건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겠죠. 그게 이제 글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여기 166페이지에 4번 박스의 내용인 건데요. 너희들이 거기에 있는 글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스스로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생각할 줄 알면 돼요. 근데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와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이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 이 포맷에서 수정만 조금 해볼게. 만약에 이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뭘 좀 걸러내야 될까?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얘네들이 만약에 같아서 여기서 이중근이 나오면 우리가 아까는 그냥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이중근, 삼중근 가리니까 1이랑 같아도 괜찮아요 하고 이제 포괄적으로 넘어갔지만 이제 이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면 이 알파랑 베타가 둘이 같으면서 1이랑은 구분되는 값으로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검토가 필요해요. 실제로 알파, 베타 같게끔 여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고 여기서 나오는 그 중근이 1과 다른 값을 갖는지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2라는 말이 추가가 되면 얘는 검토가 필요해요. 검토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지. 이거를 느껴보기를 바래.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케이스 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1이랑 얘네들이 다른 상태에서 1이 여기에 해가 되면은 뭐 둘 중에 하나라도 어쨌든 1이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1이랑 알파랑 같은 걸 수도 있고 베타랑 같은 걸 수도 있으니까 1 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하게끔 AB 값을 맞춰주면 되는데 그 케이스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거지. 내가 AB 값을 맞춰줬을 때 여기서 나오는 실제로 두 근이 하나는 1이 되게끔 했으니까 1이 나올 거고 그 나머지 하나가 1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가 x-1의 완전 제곱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만약에 이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치? 그래서 그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물론 문제는 이중근을 갖는다, 삼중근을 갖는다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기는 해. 근데 개념 공부는 확실하게 해놔야 어떤 상황도 대비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생각을 잘 하시면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풍산자에 있는 문제를 조금 풀어볼게요.